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회로를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키르히오프의 법칙, 전류법칙, 전압법칙, 그리고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회로 중에 하나인 전압분배 회로, 그리고 참고로 휘스턴 브리지 회로를 저희가 다룰 거고요. 실제 실험에서는 키르히오프의 전압법칙과 키르히오프의 전류법칙을 이용한 그런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론부터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론은 저희가 느슨 책의 2장과 3장 내용이 이제 주로 되겠고요. 먼저 이 느슨 책 2장에서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전압, 전류, 전하, 그리고 파워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서킷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 두 개는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요쪽 부분들을 배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칙, 오멜 법칙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회로 해석을 위한 법칙을 배울 텐데, 키르히오프의 법칙입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자, 먼저 저희가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엇이냐, 회로에서. 회로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엘리먼트들이 혹은 디바이스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루는 엘리먼트는 두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엘리먼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투 터미널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투 터미널 엘리먼트가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커넥션, 이 만나는 점을 커넥트 포인트 혹은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포인트를 특히 이름을 우리가 노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을 노드. 오케이. 그 다음에 루프는 어떤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은 저항이 있고 전압 소스가 있다면 이게 폐회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갔던 전화가 어딘가로서 일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만 이 회로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이 폐회로를 루퍼라고 합니다. closed path죠. 그래서 closed path는 circuit path 혹은 current가 흘러갈 수 있는 path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KCL과 KVL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데, KCL은 아주 이건 전류의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노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노드에서는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노드가 있을 때 이 점으로 들어온 커런트는 나간 커런트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들어온 커런트랑 나간 커런트를 다 합쳐보면은 제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로 들어온 양, 나간 양, 이런 것들을 총합을 다 구해보니까 0이 제로더라. 들어온 거는 플러스, 나간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들어온 거가 나간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I input이 I output과 같다. 혹은 I in 플러스 I out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i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 어떤 노드로 들어간 모든 커런트들의 합은 같다.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입력길이 있고 출력길이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전하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하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길이 두 군데가 있으면은 나눠져서 가겠죠. 근데 어떻게 나눠져서 갈까요? 전하는, 그렇죠. 전하는 저항이 큰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저항이 이쪽이 만약에 10이고 이쪽이 5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전류는 당연히 저항이 5인 길로 흘러가길 좋아하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죠. 이쪽은 좀 덜 흘러가고, 그래서 전류의 비율은 저항의 비율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더라도 전하가 이쪽으로 더 흘러가더라도 어쨌든 그 전체 전하의 양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KCL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항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전류는 계속 일정하다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점에 들어간 전류랑 이것도 노드니까요. 이 점에서 나간 전류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의 흐름은 직렬에서는 항상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KVL은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KVL은 이런 루프가 있을 때, 이런 루프가 있을 때, 이 루프에서 사용된 전압은 0이다? 같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원 소스랑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원 소스는 전위를 만들죠. 저항은 전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버리죠. 그래서 전압은 저항을 지나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전하가 자기가 포텐셜을 가지고 쭉 가다가 저항을 만나면 2를 해야 되죠. 2를 하면 자기 포텐셜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을 얻고 이쪽에서는 전압을 잃어요. 그 합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 한 루프를 이렇게 삥 돌아갈 때 모든 전압의 합은 0이 된다. 이게 이제 KVL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쪽에서는 10V, 어디 기준으로? 이쪽 기준으로 10V겠죠. 그래서 10V가 쭉 나가다가 저항에서 전압을 잃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V로 나간 게 0V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얼마를 써야 된다? 그렇죠. 10V를 써야 되죠. 그래서 가해준 게 써진 것 같다. 그래서 루프의 전압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루프를 이렇게 구할 때 이쪽 전압과 이쪽 전압 여기가 10V 여기가 뭐 VR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의 보호가 정해지니까 뭐 반대기도 하죠.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정해지는데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VR에서 사용되는 전압 요거는 이런 게 저희가 방향을 정하면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값은 우리가 10V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10V 이것도 0보다 큰 거냐 이거죠. 이쪽은 이 내부적으로 보면 어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흘러가겠죠.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전압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V 플러스 VR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압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아하 얘가 일로 들어와서 전하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요거는 안에서만 본다면은 10V라는 게 그렇죠? 음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원 소스에서는 마이너스 10V 그리고 이쪽은 VR.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가해준 전압은 사용한 전압과 같다. 그래서 가해준 전압 10V는 사용한 전압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쓴 만큼, 넣어준 만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KCL, KVL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류랑 저항과의 관계 지금 방금 좀 생각해봤고 에너지 개념과 기류의 법칙 생각해봤는데 이것들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중에 몇 문제까지 문제를 더 보고 저희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회로 해석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볼테지와 모든 엘리먼트에 걸리는 전압과 모든 엘리먼트에 걸리는 커런트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알고 싶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변수가 몇 개? 4개예요, 4개. 그러면 식이 몇 개? 식도 4개의 이퀘이션이
필요하죠. 근데 4개 이퀘이션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일단은 엘레먼트가 있으면 엘레먼트당 5의 법칙이 생겨요. V 이퀄 IR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의 법칙 한 개, 여기서 5의 법칙이 한 개가 생길 수 있죠. 일단 2개 나왔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어떤 식일까요? 그렇죠. 바로 KVL과 KCL로부터 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VL에서부터 식을 찾고 KCL에서부터 식을 찾을 수 있어요. KVL을 찾으려면 먼저 노드라는 점을 찾아야 되죠. 노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같은 노드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커런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랑 이쪽이 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드는 아니고 이 노드랑 이 노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노드는 파워 리턴에 있는 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 노드죠. 그래서 커먼 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것만 알면 될까? 이 노드에서의 KCL 들어간 전류랑 나간 전류가 같다. 아니면 이쪽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KVL을 써야 돼요. KVL은 루프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루프가 몇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전체로 봤을 때 3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돼요. 셋 중에 어떤 하나를 써도 돼요. 근데 요거를 쓰는 거랑 요거를 쓰는 거 2개를 한꺼번에 쓰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루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루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첩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그러니까 10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10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이퀘이션을 10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이퀘이션을 만드는 루프 한두 가지만 그 루프 뭐 몇 가지만 쓰면 돼요. 여기서는 인디펜던트한 그 식을 만든 루프는 요거과 요건데 요거 2개가 서로 독립은 아니기 때문에 요 2 중에 어떤 하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퀘이션 KCL에 대해서 하나, KVL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식을 변수의 개수만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를 구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imple Resistive Circuit에서 제가 볼테이지 디바이더 쪽을 좀 다뤄봅시다. 저희가 이거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시리즈 직렬일 때 저항은 모든 저항이 합, 병렬일 때는 저항의 역수들의 합이 이퀴valent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저항 합성 저항을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회로를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라는 걸 알아볼 텐데, 볼테이지 디바이더는 뭐냐면은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쪽에 걸리는 전압과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KVL, KCL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KVL에 의해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VS라고 하면은 V1과 V2는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VS랑 같아요. 그래서 VS는 V1 플러스 V2가 되고, 그리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I1, R1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뭐 오메 법칙이 이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V1 IR, V2는 I2 R2라는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를 연립을 쭉 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을 해서 쭉 풀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저담은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의 합성 저항분의 이 저항.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전체 합성 저항분의 이 저항의 비율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1과 V2가 서로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같고 R1 플러스 R2가 분자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V1과 V2의 합은 VS가 됩니다. 그래서 VS를 두 개가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로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저항에서 차지하는 내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나눠진다 라는 게 이게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저항을 잘 정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이쪽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회로고요. 이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의 해석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회로를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6볼트예요.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5옴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Vout, 그러니까 지금은 로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Vout을 한번 구해봅시다. Vout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옴 더하기 1옴, 6옴분의 5옴이 이곳의 저항이니까 여기에 6볼트가 걸려있죠. 그래서 5V. 그래서 이 5옴짜리에는 5V가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KCA KVL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압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압 분배 회로를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 대해서 전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여기 전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V1, V2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했죠. R1, R2라고 하고, 자 이때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S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가 VA 이쪽의 전압이 이쪽의 전압이 VB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금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VA고 VB인 경우 이때 여기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전압 분배 회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항의 특성 혹은 저항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를 쓸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이 터미널에 굉장히 정확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의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사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항을 로드 저항이라는 걸 저희가 붙여요. 여기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다 뭔가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뭘 수 있냐면은 아이폰에 배터리 차저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5V가 계속 나와야 되죠. 이제 아이폰에 5V가 들어가야지 이제 계속 이게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폰을 여기서 띡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뭐 갤럭시 S9을 띡 연결하게 되면은 갤럭시나 혹은 아이폰 내부에도 이런 저항 성분들이 있어요. 이 저항 성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곳의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요게 없을 때랑 로드가 없을 때랑 로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합성 저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전압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 로드가 들어감으로써 전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드가 들어가더라도 전압이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드가 들어갔을 때의 Vout을 한번 구해봅시다. 로드가 들어갔을 때의 Vout은 저희가 똑같이 이 두 개 합성 저항을 구하고, 이 합성 저항 이것과 이것의 합성 저항을 구하고, 이 합성 저항 구한 것과 이것의 볼테지 디바이더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RL에 상관없이 Vout이 일정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RL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RL에 상관없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R2가 무지 작거나 혹은 RL이 무지 크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R2가 작거나 RL이 크게 되면은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로드 이슈입니다. 그래서 로드를 달더라도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려면은 R2는 RL에 비해서 많이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겠죠. 이게 로드 이슈. 그래서 small R2 혹은 large RL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쓸 때
이 R2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겠잖아요. RL은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되는데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과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값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 R2는 아웃풋 입장에서 바라본 저항이죠. 그래서 아웃풋 입장에서 바라본 저항은 작아야 돼요. 반면에 이 RL은 이쪽 인풋 입장에서 바라본 저항입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인풋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에요. 그래서 인풋 입장에서 바라본 저항은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작아야 되고 인풋 저항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지스턴스랑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라는 말을 배울 텐데 같은 뜻이에요. 둘 다 저항이라는 뜻인데 두 개의 차이는 나중에 좀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피던스 이슈라고도 얘기하고 레지스턴스 이슈 혹은 로드 이슈라고도 얘기하고 스몰 아웃풋 임피던스가 들어갈 때입니다. 나머지 인풋 임피던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풋 레지스턴스는 인피니티 무한대일수록 좋다. 무한대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톨러런스 이슈라는 것인데 톨러런스 이슈는 뭐 실험을 우리가 첫 번째 해봤죠. 저항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죠. 25kg, 100kg 안 나와요. 만약 얘네들이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10% 오차가 있으면 110kg까지 바뀔 수 있을 텐데 90에서 110kg까지 그래서 90에서 110kg까지 바뀌게 되면 여기 전압도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0V였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 때문에 레지스터에 있는 오차 때문에 아웃풋 전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톨러런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으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톨러런스 이슈가 있다. 그 톨러런스 이슈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좋은 저항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 두 개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은 톨러런스를 이슈를 좀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톨러런스 이슈보다는 사실은 임피던스 이슈가 그러니까 로드 이슈가 훨씬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톨러런스 이슈는 저항을 잘 선택을 해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로드 이슈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는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는 전압을 나눴다라는 개념인데 커런트 디바이더는 전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죠? 이쪽에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전류가 나눠지는 회로가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두 개, 그 다음에 KCL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는 뭘 할 수 있냐?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1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전체 두 개의 저항의 합분의 이쪽 저항에 해당하는가? R1 플러스 R2분의 R2. 그렇죠?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왜 이렇게 될까요? 전류는 저항이랑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기 싫어해요. 그런 성질 때문에 반대편의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인 반대편의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의 전류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는 근데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보다는 좀 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를 잘 사용을 해도 회로를 잘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 혹은 그냥 케이블 캐시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잘 쓰면 회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example도 한번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이 example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랑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를 좀 더 generalize 하면은 N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제2번째의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그 저항. 그렇죠? N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었을 때 제2번째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2번째 전압 분의 REQ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저희가 원래 여기서는 두 개의 합인 것처럼 나왔는데요. 이 합은 뭘까요? 사실은 이거는 병렬 연결에 있어서 합성 저항은 아니잖아요.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 R1 플러스 R1,
R2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요게 합성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 성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다시 쓰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곱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저항 분의 두 번째의 저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합성 저항 나누기 R 두 번째 저항. 그래서 이거를 1번 R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나누기 제2번째 저항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게 합성 저항이죠. 여기다가 R1, R2분의 1 곱한 게 I2입니다. 자, 그래서 직직 나눠지면 R1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은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example 문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휘스톤 브릿지는 저항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휘스톤 브릿지. 저희가 1학기 때 배웠을 텐데 뭐 안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만약에 이 네 개의 저항이 다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다 같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차이는 없겠죠. 전이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저항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R3 3번째 저항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 사이에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저항이 조금 변화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흐름을,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로.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돼 있을 때는, 밸런스가 맞을 때는 우리가 이제 휘스톤 브릿지가 밸런스가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밸런스가 맞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 그렇지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어느 한 저항이 좀 달라지게 되면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는 어떤 경우에 맞느냐? 밸런스가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 이 경우죠. 그래서 R3분의 RX는 R1분의 R2 혹은 R1, RX는 R2, R3.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곱이 요것과 요것의 곱과 같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서로 곱이 같다. 이게 밸런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다. 이게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밸런스가 깨진다면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보통의 경우 저항 값이 1kg, 1kg, 1kg 똑같은 저항으로 놓고 여기다가만 센서를 놔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센서. 그런 다음에 평상시에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됐다. 1kg짜리. 그런데 온도가 변하게 되면 저항이 바뀌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될 때는 커런트가 안 흘러. 하지만 델타 X만큼 변하게 되면은 흐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휘스톤 브릿지 회로예요. 이거는 센서에서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 끝냈고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전류 법칙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은 언제 쓴다? 그렇죠.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가해준 전압은 각각의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게 기브의 법칙이고요. 이걸과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병렬에서 병렬에서 키르요프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준 전압과 사용된 전압이 같다. 어디서? 루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해준 전압이 V1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V2랑도 같고 V3랑도 같아요. 그래서 V는 V1, V2, V3가 다 같아요. 병렬일 때는. 자, 병렬일 때는 생각해보면 전압이 분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가정용 콘센트에 전기를 쓸 때도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쓰잖아요.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바뀌지 않는다. 자, KVL에서 그렇게 저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KVL에서 여기서 전압이 바뀌지 않는다. 대신에 전류는 바뀌게 됩니다. 전류는 뭐에 따라서? 저항에 따라서.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덜 흘러가요. 그래서 직렬회로에서 이퀴버런트 저항, 전압의 합은 가해준 전압과 같다. 전류는 항상 같고, 병렬회로에서는 이퀴버런트 저항이 이렇게 되고, 전압은 항상 일정하고 전류는 전류의 합과 같다. 가해준 전류는 쓴 전류의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전기 KVL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기 회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이거 등가 저항 구하고, 요거 등가 저항 구한 다음에 이 등가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구하면은 요 저항 하나를 알 수 있죠. 요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전압 분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V1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압은 여기랑 여기에 서로 똑같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Vx면은 여기도 Vx 걸리고 여기도 Vx 걸릴 거예요. 왜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는 같은 전압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얘랑 얘랑도 같은 전압이 걸리고 얘랑 얘는 전압 분배가 돼요. 그래서 전압 분배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QEF의 볼테이지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루프에서 전압의 합이 같다. 그래서 20V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용한 전압이 또 이 루프. 그리고 또 루프가 뭐가 있죠? 요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루프랑 이 루프 세 개를 생각하게 되면 서로 독립이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루프를 가지고 요 조그만 루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요 루프 가지고 큰 루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것만 생각하면 루프가 두 개가 나와요. 요거 하나, 보통 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루프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루프 두 개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제가 설명했지만 전압 분배로 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식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분배를 이용하는 것과 KVL 법칙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퀴벌런트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좀 회로가 좀 많이 있는데, 보통 이론에서 배운 회로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미리 집에서 해보고요. 수업 시간에 실험에 있는 회로들은 수업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실험이 필요한 회로도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 경우 25V, 5V, 5V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가해준 거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가해준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 전류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같은 거죠? 거꾸로 가해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V만 가해주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서로 상쇄돼서 그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똑같은 회로가 돼요. 자, 여기서 실험 2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실험 2가 어떤 거냐면요. 실험 2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될까요? 자, 수업 시간에 왜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 전류법칙 실험은 일단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나눠지게 된다. 병렬 연결일 때.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 전류의 합이 들어간 전류랑 같다라는 게 KCL이기 때문에 주로 병렬 연결에 대한 해석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 이렇게 연결된 아까랑 똑같은 회로인데요.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커런트 디바이더 회로로 얘를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점과 이 점, 요 점, 요 점. 근데 요 점은 들어간 길이고 요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요. 요 점도 들어간 길이고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점들에서의 KCL을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VL만 써야 된다, KCL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KVL과 KCL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쉬워져요. KVL과 KCL 혹은 전압분배, 커런트 분배 회로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정도 회로는 전부 다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회로보다 더 복잡한 회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잘.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특별한 회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바이스를 세 개를 따로 써야 될 일이 있지 않으면 저항을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4kg, 8kg, 8kg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8kg 두 개를 병렬로 놓는 거는 4kg 하나를 놓는 거랑 같고 4kg 두 개를 병렬로 놓는 거는 2kg 하나를 놓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다 2kg 옴을 놓지 이렇게 따로 세 개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디바이스를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 써야 될 때만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복잡한 회로는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마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토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좀 더 풀어보면서 KVL, KCL 그리고 전압분배, 전류분배 회로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봅시다.